안녕하세요. 존 버나님이요. 차이나 전기차랑 같이 투자하면 좋은 ETF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요즘은 진짜 이 중국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점점 느끼시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차이나 항생테크 있잖아요.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랑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이게 중국을 대표하는, 그다음에 미국을 대표하는 테크 ETF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교해 보면은요, 1년 수익률이요, 차이나 항생테크는 75% 올랐고요, 나스닥백은 32.54%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는 점점 중국의 이런 수익률도 좋아지고, 중국이 이제 미국을 견줄 수 있는 이런 AI 테크 주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미국 대비해서 훨씬 더 저평가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이 뭐냐, 중국 테크 3대장을 담은 차이나 탑10 ETF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왜 우리가 지금 중국에 투자해야 하냐, 그 중국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있잖아요. 미중 패권 전쟁을 조금 바탕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큰 시장의 흐름이 점점 이제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세계 경제의 흐름도 기축통화 패권에서 점점 이제 다극화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권에 맞춰서 저는 미국도 당연히 투자를 하고 있겠지만 중국 비중도 서서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중국 테크 대표 세계 기업에 투자하는 ETF거든요. 그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뭐냐? 타이거 차이나 글로벌 리더스 탑 3 플러스, 이 ETF인데요. 그냥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국 글로벌 리더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찾는 글로벌 리더십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이 뭐가 있냐, 세계 기업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알리바바, 샤오미, 비아디, 여기에 각각 20%씩 투자합니다. 이거 괜찮거든요. 이렇게 알리바바, 샤오미, 비아디 다 여러분들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중국의 이런 수출 업종을 골고루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구성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샤오미, 알리바바, 비아디 다 20%씩 이렇게 거의 60%가 이 세 기업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CATL, 비온 메디신, 그 다음에 저장 선화, 푸야오 글라스, 옴니비전, 그 다음에 저장 행글, 그 다음에 또 어디죠? 선전 트랜션,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전체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세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이 미국과 중국은 AI 패권 전쟁 중입니다. 그 와중에 올해 초에 딥시크가 나왔죠. 딥시크 이후에 점점 이제는 중국의 이 차이나테크 이런 기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보다 더 싸고 가성비 좋게 만들 수 있다. 딥시크가 지금 오픈 AI보다, 이 챗 GPT죠, 이거보다 뭐 10분의 1 가격, 이렇게 해서 가성비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중국의 기술이 이제는 가성비 좋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세계의 흐름도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요, 러시아, 인도, 중국이 이렇게 만난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가 있었잖아요. 이게 진짜 전 세계에서 주목을 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인도가 왜 이제는 브릭스 쪽에, 특히나 중국, 러시아 쪽에 왜 확 붙었을까? 미국의 이 관세 압박을 받으면서 인도는 이제는 선택했습니다. 어디가 이제 더 좋은 동맹국일지, 어디가 더 좋은 경제 연맹이 될지, 이거를 생각해 봤는데 중국 쪽이 이제는 더 좋은 경제 연맹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제는 이 경제 패권도 점점 서에서, 그러니까 유럽, 그 다음에 미국이 필두로 한 서방에서 이제는 동양으로 넘어오는 거 아닌가. 이 러시아가 서양에서 이제는 동양 쪽으로 피벗하면서 점점 이제 동쪽으로, 특히나 아시아 쪽으로 이런 경제가 점점 더 커질 이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제는 러시아에서 이 시베리아 힘2라고 해서 이 가스관을 다시 또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개설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이제는 러시아의 에너지가, 이 값싼 에너지가 중국과 아시아 국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과 손절을 했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변화가 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요, 결국에 아시아에서 더 많은 제조업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샤오미, 알리바바, 비아디는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는 위안화 표시 채권도 발행을 재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점점 변한 거예요. 예전에 만약에 2022년 초반에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은요, 아마도 국제적으로 질타를 받았을 텐데, 지금은 이제는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줄어들었죠.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는 점점 더 밀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위안화 표시채권, 위안화 사용까지 많아지고, 그 다음에 값싼 이런 에너지까지 중국이 장악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요, 더 많은 이런 테크 산업들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제 중국 투자가 진짜 이 미국 투자도 메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투자만큼, 아니면은 미국 투자보다 살짝 아래 정도로 그만큼 비중이 아마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수많은 ETF, 그 다음에 그 수많은 경제 유튜버가 한 명도 달아주지 않는 중국 ETF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달아드리는 거고요. 제 이 노력이 아마도 나중에는 진짜 몇 년 뒤에는 결실을 맺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리 시장을 보고 미리 판단을 하고 제가 이렇게 분석해줬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중국이 뜨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래서 중국이 이제는 앞으로 더 많이 이 경제의 중심, 그 다음에 무역의 중심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 이런 러시아에 이제는 값싼 자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스관이 연결되면요, 이거는 뭐 그냥 몇 년 사업이 아니에요. 몇십 년으로 이거는 쭉 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러시아의 이런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엄청난, 지금 중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더 성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제조업 강국인데 앞으로 이제는 미래에도 20년 동안은 더 제조업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조업은 샤오미나 알리바바, 그 다음에 비아디처럼 더 이제 하이테크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가 이제 중국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파이프라인을 타고 중국으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서 앞으로 이거를 중국이 수출을 할 겁니다. 중개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아시아 국가들, 한국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간 이런 허브 역할을 하면서 아마 한국에 수출을 하면서 중간에 이런 비용까지도 이제는 중국이 또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중국의 기회가 점점 열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서양 쪽은 이제는 점점 지는 해죠. 지금 프랑스가 재정 위기가 심각하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영국도 지금 재정 위기가 있다고 하고, 스페인조차도 IMF가 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이 점점 이제는 중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대운이 진짜 오고 있어요. 올 해부터 이제 내년까지 아마 중국 쪽으로 대운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수출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요, 중국이 지금 미국과 수출입이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 영향 때문에 미국과 이제 수출입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력 소비량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산업은 별로 타격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전력 이 수급은 그대로 이렇게 쭉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산업에는 큰 타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는 그러면 뭐를 뜻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 이제는 미국이랑 디커플링할, 그러니까 미국이랑 이제 갈라설 준비를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죠. 남반구, 그 다음에 브릭스 국가들로 많은 이런 수출 루트를 개척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이제는 그 부동산 문제 있잖아요. 부동산을 정상화시키고요. 여기 나와 이제 부동산이 이렇게 내려온 게 보이시죠? 근데 그 이런 모든 역량을 이제는 제조업에 올인 중입니다. 지금 보면 자동화랑 그 다음에 제조업, 그 다음 뭐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인프라 이런 개발에 전량 여기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힘을 빼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도 이제는 제조업을 잡고 더 많이 발전하겠구나, 이거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투자가 앞으로 필수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대표 지수가 10년 내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머니 무브가 오고 있다. 그래서 중국 상하이 종합 지수가 10년 내 최고치를 돌파했고요. 중국 주식 거래 대금이 3조 위안이 돌파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역대급으로 이런 금액이 돌파하고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저축 규모도 160조 위안에서 이제는 점점 내려오면서 예금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부동산도 이제는 안 되고,
예금 금리도 안 되니까 저축도 안 되고 하면서 중국 증시로 점점 그 돈이 넘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보면은요 기술 자립도 힘을 쓰고 있거든요. 기술 자립을 위한 R&D를 대폭 강화해서요 중국은 지금 연구개발 투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R&D 총액을 보면요 미국이 뭐 1등이지만 중국이 2등인데요 지금 4,963억 달러. 근데 연평균 증가율이 중요하죠. 이게 8.3%라서 여기 지금 아래 국가들보다 훨씬 더 증가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국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긴 장기 프로젝트를 갖고 이런 산업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5개년 10개년 뭐 이렇게 해서 장기 뭐 차세대 AI 발전 계획, 그 다음에 자율주행 전기차 발전 전략 발표, 그 다음에 5개년 뭐 과학기술 혁신 계획 이런 걸 발표해서 계속 길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 25년에는 민영경제포럼 이렇게 해서 빅테크 및 민간 기술 발전 기원을 해서 생성형 AI 반도체, 클라우드, 플랫폼,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배터리 이런 순으로 지금 키운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순서는 아니고 이렇게 키운다 이런 산업들을 해서 이런 장기적인 이런 프로젝트를 갖고 키우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주식들도 장기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대표 빅테크 기업의 순이익 전망 추이를 가져왔는데요. 앞으로 이제는 23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28.2% 성장을 할 거라고 블룸버그에서 이거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성장이 기대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표 기업이 어디 있냐? 텐센트, 알리바바, 샤오미, 메이투안, SMIC, 비아디 여기 있죠. 그다음에 CATL 이렇게 지금 제가 소개하는 ETF 구성 종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3대장 중에 하나가 알리바바거든요. 알리바바는 요즘 대장으로 지금 올라섰죠. 왜냐? 탈 엔비디아를 하겠다. 엔비디아를 이제 벗어나겠다 하면서 자체 AI 칩을 개발한다고 이렇게 뉴스가 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2의 딥시크 사태다 이렇게 하면서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AI 반도체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중국은 이제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알리바바가 됐든 샤오미가 됐든 여러 기업들이 자체 AI 칩을 만들어내서 엔비디아랑 경쟁을 할 겁니다. 이 경쟁은 이제는 끝까지 간다. 누가 하나 승리할 때까지 계속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한 번씩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리바바는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쇼핑 업체인지 아시겠지만 그거는 진짜 알리바바의 일부분만 아는 거고요. 알리바바는 이제는 클라우드 있잖아요. 클라우드 사업을 크게 하면서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태국, 한국, 말레이시아, 두바이, 멕시코 이 8개의 도시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한 거 봤을 때 점점 더 진짜 알리 클라우드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더 많은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알리바바가 하는 사업이 뭐가 있냐 이렇게 보시면 전자상거래, 타오바오와 티몰이 있고 그다음에 AI Q&AI가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그다음에 알리페이, 그다음에 물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리바바의 대표 산업들이 이렇게 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판 아마존이다. 그래서 AI 산업 진출에 따른 성장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도 QN2.5 맥스라고 해서 이런 AI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챗 GPT처럼 이런 걸 개발해서 앞으로 더 많은 이런 수혜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알리바바도 더 많이 커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커머스 플랫폼, 그다음에 클라우드 이런 게 커질 겁니다. 그래서 AI를 적용을 해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알고리즘이 중요하거든요. 이 알고리즘을 아마 알리바바가 이 핵심을 갖고 이런 커머스를 키울 겁니다. 우리가 요즘 뭐 미국에서 틱톡을 팔아라, 틱톡을 내놓아라 이런 얘기가 뭐냐, 틱톡의 그 알고리즘이 좋기 때문에 그거를 미국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알리바바도 똑같습니다. 이런 유통이나 그 다음에 쇼핑 이런 데서 쓰이는 알리바바의 이 클라우드, 그 다음에 알리바바의 알고리즘 이게 무섭기 때문에 이걸 더 개발을 하면 할수록 더더욱 이런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요즘은 알고리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내 이커머스 1위 업체인 알리바바, 그래서 알리바바가 37%고요. 그다음에 중국 내 전자 상거래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B2B 플랫폼, 그다음에 B2C 플랫폼, 그다음에 중국 내수 이렇게 해서 알리바바가 점점 더 이제 중국 내수도 하고 해외도 수출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그래서 앞으로도 알리바바가 이런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더 많은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인 지금 LLM 모델도 개발했거든요. Q1이라고 해서 지금 LLM 모델이 애플과 협업도 하고 있고 여러 지금 업체들이랑 협업을 하면서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간 지금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에
약 75조 원을 투자한다고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성장이 기대된다.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부가 출시 이후에 CAGR, 그러니까 연평균 52.2% 급속도로 증가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경쟁력 있는 인프라 AI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가 지금 알리바바의 대표 이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검색 플랫폼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오피스 플랫폼, 뭐 딩딩 오피스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 플랫폼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걸로도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 투자자들은 알리바바로 지금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 링크를 통한 자금 유입은 죄송합니다. 지난주 135억 홍콩 달러 순매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순매수가 기록을 했고요. 이거는 4월 이후에 월간 최고치를 경신을 한 걸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렇게 돈이 투자되고 있다. 알리바바가 이제는 점점 더 대장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샤오미입니다. 샤오미는 지금 스마트폰, 그 다음에 반도체, 이제 팹리스로 이제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죠. 엑스트림 오원칩 이게 지금 팹리스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기대가 되고요. 자율주행 전기차 SU7, YU7이 엄청나게 인기죠. 샤오미 전기차 하면은 알아줍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AI 이렇게 지금 키워가고 있다. 이런 사업을 키워가는 삼성, 테슬라 플러스 애플 이런 걸 합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샤오미에서 요즘 잘 나가는 게 이 전기차 사업부거든요. 전기차가 지금 24년 3월에 SU7 세단을 출시하고 1년 만에 진짜 엄청난 이런 성과를 거두고요. 그 다음에 올해에는 7월에 YU7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풍적인 인기를 18시간 만에 24만 대의 주문량을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엄청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반 음성 인식, 자율주행 레벨 3, 그 다음에 동작 제어 기능이 탑재된 프리미엄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테슬라 모델 Y랑 경쟁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YU7이랑 모델 Y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요. YU7에 지금 BMW의 디자인 총괄했었던 카이 랑거라고 해서 이분을 영입을 해서요. 이제는 R&D 센터 이 미넨에 근무한 여기에 미넨에 위치한 여기에 근무하게 하면서 27년에는 유럽에 진출하겠다 이런 포부까지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이 YU7 두 번째 샤오미의 차량이요, 이 모델 Y 라이벌로 나왔는데요. 이게 점점 더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모델 Y랑 이 격차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모델 Y를 이제는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모델 Y의 판매량을 따라잡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야, 이제는 샤오미가 테슬라도 이제 뛰어넘을 수가 있다. 참 무섭다. 이게 1, 2년 만에 이렇게 거둔 성과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무서워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1년 전에 나왔던 24년에 나왔던 샤오미의 지금 세단이죠. SU7 세단은 모델 3 라이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모델 3의 판매량을 뛰어넘은 게 보이시죠? 이렇게 뛰어넘었다. 엄청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샤오미의 지금 전기차 사업부는요, 매출이 1000억 위안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매출액이 2분기 연속으로 매출액 1000억 위안을 돌파해서 엄청난 이런 도움이 점점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이나 IoT 뭐 이런 데가 더 많이 매출을 올리지만 이제는 전기차도 이 매출에서 한몫을 한다는 거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샤오미의 또 이제 전 람보르기니 디자인 책임자인 파비안 슈몰츠가 이제 샤오미 오토에 합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샤오미에 이제는 파비안 슈몰츠도 들어와서 이제 뭐 포르쉐랑 그다음에 페라리를 닮은 차량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람보르기니를 닮은 이런 또 이제 전기차까지 출시를 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그래서 샤오미 우루스가 나오는 거 아닌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샤오미는 지금 앞서 말씀했다시피 지금 스마트폰, 스마트홈 기기 여기에 이제는 전기차 자율주행, 그다음에 웨이러블, 반도체, 휴머노이드까지 더해지면서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중국 테크 기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스마트폰 제조사 중에서는요, 중국 내에서는 내수 시장에서는 1위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뭐 삼성, 애플 다음으로 3위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잘 나가는 곳, 해외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빠르게 확장되는 이런 곳을 볼 수가 있고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쪽에서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샤오미에서 지금 개발한 자체 설계한 엑스링 5원 칩 이게 이제는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론 특화된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지금 미모도 공개를 해서 AI 모델 미모도 공개까지 해서 이제는 점점 더 이제 AI와 그다음에 반도체까지도 샤오미에서 생산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설계한 반도체고요. 위탁 생산은 TSMC에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기대가 된다. 샤오미에서 이제는 반도체까지 내놓고 정말 이렇게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오미에서 이렇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AI 이 모델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AI 모델이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의 Q1 모델처럼 미모라고 해서 이런 AI 모델이 수학 코드 대회에서 점수를 1등을 했다고 하면서 이런 거를 지금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휴머노이드 로봇도 지금 비밀스럽게 지금 샤오미에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사이버 도그랑 사이버 원 이렇게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도 조용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이제는 공개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머노이드 시장도 연간 5년간 34배의 성장이 기대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샤오미도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도 내놓지 않을까 이것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드릴 기업은 비아디입니다. 이 3대장 중에 하나인 비아디인데요. 비아디는 뭐 글로벌 하이브리드 판매 1위, 그 다음에 글로벌 전기차 1위 업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뭐 비아디는 뭐 고속 충전 기술도 있고요. 수직 계열화가 잘 됐기 때문에 원가가 진짜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전기차 회사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기술도 좋기 때문에 충전도 용이하고 아마 이제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중위소득 국가에서도 비아디가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다. 왜냐? 싸고 좋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비아디는 이제 배터리 제조부터 이 생산 장비 및 주요 부품, 모터 시스템, 전력 반도체에도 자체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충전 고속 충전 이런 속도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고요. 개발도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R&D 투자도 테슬라보다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술로는 블레이드 배터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1000V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야 진짜 비아디는 완성차도 만들고 그다음에 배터리까지 수출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 중국 테크, 항생테크나 차이나 테크 투자한다고 하면요. 비아디, 샤오미, 알리바바는 꼭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앞으로도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성장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마진도 갖고 있고 해외 시장도 이제 계속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지금 최근에 이 지금 비아디 전용 선박이라고 하죠. 이게 8대까지 만든다고 하는데요. 7척이 지금 이제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8척까지 8번째 선박까지 나올 텐데요. 이제 총 8척이 아마도 이제는 전 세계를 누비면서 전기차를 수출할 겁니다. 근데 지금 25년 상반기에 이탈리아, 터키, 스페인, 브라질 등지에서 이 판매량을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많이 수출되면서 팔리고 있어서 비아디의 미래를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파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데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뭐 CATL이 있을 건데요. CATL은 글로벌 배터리 1위 업체이고요. 총 매출 이익이 경쟁사 대비 5%에서 10%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싱 배터리 2세대 뭐 기술이 공개가 됐고 나트륨 배터리 양산도 시작되면서 기술력도 이제는 인정받고 그 다음에 리오토, 지리, 하웨이, 샤오미 이런 데에다가 또 이제 배터리를 납품하기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성장이 기대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나와 있죠. 주요 이런 경쟁사보다 훨씬 더 많은 판매량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위당 투자 비용도 82% 감소를 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지금 CATL이 타 경쟁사 대비해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CATL은 유럽 전기차 시장을 겨냥해서 요즘 나온 기사인데요. 센싱 프로 배터리를 출시했다고 하면서 센싱 프로 배터리는 CATL의 최신 기술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한번 개요를 얘기해드리자면 25년 9월 8일 날 독일 미넨 IAA 모빌리티 오토쇼에서 발표가 됐거든요. LFP 기반 인산철 리튬 기반의 MP 3.0 기술이 최초 적용이 됐다고 하면서 안정성, 속도, 주행거리가 강화가 됐고요. 혁신 기술인 MP 3.0 열 폭주 후에 1시간 이상 전력이 유지되고요. 운전자가 안전하게 탈출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비아디나 CATL이나 이런 중국 배터리들이 이런 안전 강화 기준이 이제는 통과가 돼야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화염 연기 발생이 억제되어야 된다. 그래서 2차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CATL의 7년간 연구 성과가 집약되어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이 나온다고 하는데 초장수명형, 그다음에 초고속 충전형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명이 12년 100만 킬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행 거리가 758km, 그다음에 20만 사용 후에 성능 저하가 9%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속 충전형은 10분 충전에 478km 주행이 가능하고요. 유럽 최고 속도급 LF 배터리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성능 특화를 보면은요 마이너스 20도에서도 20분 충전으로 410km가 주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20%에서 SOC에서도 초고속 충전이 지원이 된다. 그리고 보증은 10년 24만 킬로미터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유럽을 위해 전략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배터리가 이제는 재활용까지 이제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CATL이 이렇게 무섭게 이런 기술력도 공개를 하고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TL 배터리, 자 유럽을 겨냥해서 센싱 프로 배터리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장수명, 그다음에 빠르게 충전할 수 초고속 충전 배터리가 이렇게 나온다. 이게 나와 있죠. 지금 이렇게 CATL 배터리가 이런 새로운 기술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셀투 바디로 해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롱레인지 버전 758km, 지금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버전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게 지금 더 많이 성능이 더 좋다 이런 거를 설명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유럽에 이렇게 팔린다고 하면요 더 많이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CATL도 이게 대단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전체적인 지금 탑3 차이나 글로벌 리더스 탑3 플러스 종목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샤오미, 알리바바, 그 다음에 비아디, CATL까지는 알겠죠. 그 다음에 비온 메디신이 지금 바이오 의약품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기업들 그 다음에 냉난방 공조, 그 다음에 자동차 유리, 그 다음에 반도체 이미지 센서 설계, 그 다음에 산업용 유학 시스템, 그 다음에 신흥국 대상 스마트폰 제조. 근데 이런 구성 종목들, 아래 종목들은 아마 조금씩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줄로 또 요약을 했거든요. 중국 굴삭기 유압 실린더 50% 점유율을 가진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냉동 공조 제어 부품 글로벌 45.5%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런 기업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온 메디신, 지금 중국의 바이오텍 최초로 본격 수익성을 달성한 기업도 들어가고, 옴니비전 차량용 반도체 급성장으로 상반기 순이익이 48.3% 증가한 기업도 들어가고요. CATL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중국의 지금 글로벌 자동차 유리 18% 점유율을 가진 전기차용 특수유리 제조업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국 에어컨 1위 업체가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구성 종목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타이거 차이나 글로벌 리더스 탑3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알리바바, 비아디, 샤오미 이 세 개 종목을 보고 투자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아래 종목들도 뭐 이렇게 액티브하게 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잘 투자하시면서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이 종목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 중국의 대표 기업 세 곳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 샤오미, 비아디 이 세 곳은 제가 무조건 투자하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골고루 투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해서 지금 연금저축이나 아니면은 뭐 퇴직연금 이런 데 투자해서 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 잘 투자하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알리바바나 샤오미, 비아디 개별주 투자하려고 하면은요 주 아니면 뭐 500주 이렇게 단위가 크거든요. 100주 이상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게 투자가 어려운데 이런 ETF로 작게 이렇게 분산으로 투자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의 시대가 왔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중국 테크 투자는 이제는 필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필수 이 세 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